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월 23일 푸틴은 국방사관생도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나토가 만일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무엇인가? 현재 러시아는 콘스탄티노플을 비롯해서 여러 전선에서 진격을 하고 있는 실제 상황인데도 집단 서방은 러시아가 패배 국면에 있다고 미친 듯이 외치면서 키예프 정권의 드론 등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작전은 현재 필요한 목표대로 예정대로 잘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국방사관학교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푸틴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집단 서방과 나토는 현재 말하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 발표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군사 무기에 대한 예산 증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급진적인 군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EU와 나토는 러시아로부터의 공격을 거짓 선전하면서 처음에는 러시아의 가상적인 위협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침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장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난하는 거짓 선동은 계속되고 있다. 2008년에 조지아의 샤카슈발리가 한발리 평화유지군을 공격했을 때 러시아는 할 수 없이 평화 집행 작전을 시작하면서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의 독립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체첸 분리 테러리스트들의 1차 무장 봉기 때에는 러시아 민간인을 학살하고 카프카스의 반군 거점을 구축하여서 할 수 없이 러시아는 이 체첸 전쟁에 개입하였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역사는 반복되었다. 미국이 반군에게 스팅어 등 현대 무기를 공급하면서 이 지역 불안을 조성할 때에도 러시아는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힘을 썼다. 그런데 독일은 85년 전에 현재 이와 유사한 과거에 이와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발하였다. 나치는 당시 유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련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면서 러시아를 침략하였다. 1941년 6월 22일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면서 독일 나치는 전쟁을 일으키고 히틀러는 당시 스탈린과 소련방을 침략의 원흉이라고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침공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 집단 서방이 우리 러시아에게 하는 짓과 아주 똑같은 형태의 선전, 선동, 침략 행위였다. 유럽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선전하고 있다. 나토와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모두 똑같이 2030년에는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면서 동맹군을 결성하여 군사훈련을 하고 러시아 서쪽 국경에서는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소위 인간 방패 전략을 수립하고 해상 봉쇄 및 항공 순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수발키 회랑에서의 칼리닝그라드를 위협하는 군사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독일 수상과 국방장관 그리고 나토 장성들은 모두 대규모의 병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28년이나 2029년에도 유럽을 침공할지 모른다. 그래서 나토는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레이더와 대공 시스템 그리고 탄약도 필요한데 러시아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 무기도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네덜란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인들을 위한 강제 수용소를 건설 중에 있다. 그리고 폴란드와 발틱 국가들은 군사훈련장 시설을 건설하는데 이에 시설이 독일 람슈타인보다도 더 커다란 군사훈련 시설을 현재 확대 건설하고 있다. 나토의 장성 노이반 등은 말하고 있다. 독일과 나토는 상페테르부르크와 흑해 그리고 칼리닝그라드를 원형으로 하는 타격존을 설정해서 러시아 침공 시에는 공격할 것이다 라는 호전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체코는 독일 탱크인 레오파르드를 사용해서 수발키 회랑을 공격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국경을 향한 나토의 주요 군사 도로를 통합하는 훈련도 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프랑스, 폴란드 합동훈련으로 칼리닝그라드 봉쇄작전을 계속해서 훈련으로 시행하고 있다. 푸틴은 이날 국방사관학교 우수 졸업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발전을 위한 현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작전 개시 이후 러시아군의 다양한 무기들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지난해에는 1000여 종 이상의 무기와 장비가 실전 환경에서 시험되었다. 전선의 부대와 방위산업체 간의 신속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핵 삼축 체계는 지속적으로 현대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 방위군 관련 발언에서는 러시아는 접촉선 전역에서 적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함으로 해서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젤렌스키의 종전 희망 편지는 협상의 전제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다. 서방의 위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다. 러시아는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서방 내에는 러시아와 관계 구축을 원하는 세력도 있다. 러시아와의 갈등을 확대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는 키예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서방은 러시아를 위협하고 방어를 강요한 다음에 마치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후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현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의 패배 속에서 키예프는 러시아의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키예프는 에너지 공급 차질을 빚게 하면서 러시아의 관광 시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추구하고 있다. 민간 목표물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관계자들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은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과거 협의되었던 이스탄불의 원칙과 앵커리지 합의사항 그리고 이제는 추가적으로 현재의 전선 상황을 반영해서 평화협정이 새롭게 체결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체결되는 평화협정은 과거 앵커리지 합의사항보다는 보다 더 다른 새로운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